자동차 속도계의 숫자가 더 높다고 해서 목적지에 빨리 가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속도는 빠를지 몰라도 실제로는 정말 빠르게 같은 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생각했던 대로 바라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죠. 남들보다 치열하게 정말 열심히 사는데 오히려 남들보다 점점 더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공하려면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전략이 없는 노력은요, 열정의 낭비일 뿐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열정은 결국 제자리 걸음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세스 고딘의 정말 따끈따끈한 신작인데요, 세스 고딘의 전략 수업,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세스 고딘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 2025년 새해니까요,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만의 새해 전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와 건강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 가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세 가지 욕구는 삶의 질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본능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욕구는 소속감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속할 곳을 찾는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도록 설계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가족, 친구, 직장, 지역사회 등 다양한 집단 속에서 느껴지는 유대감은 소속감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집단의 일원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인정받고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길 원한다. 소속감은 단순한 관계 유지를 넘어 심리적 안정감과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반대로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고립감과 불안이 생겨나게 된다. 두 번째 욕구는 사회적 지위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성과 혹은 위치를 통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 욕구는 단순히 명예욕이나 권력욕이 아니다. 자신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다는 확신을 얻고자 하는 깊은 열망에서 비롯된다. 다만 사회적 지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내가 가진 지위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다. 항상 더 높은 위치, 더 많은 인정을 추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결국 진정한 사회적 지위는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때 완성된다. 세 번째 욕구는 두려움 없는 삶이다. 누구나 불안과 위험은 피하고 싶어한다.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을 추구하며 이런 삶은 경제적 안정, 건강한 생활,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포함한다. 물론 두려움 자체가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동기를 부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연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단지 회피하기만 한다면 삶은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소속감, 사회적 지위, 그리고 두려움 없는 삶, 이 세 가지 욕구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결국 마케팅이란 인간의 세 가지 욕구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행동을 유도하는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다. 고객님은 아무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런 태도는 전략이 없는 상태, 즉 무전략을 의미한다. 아무런 방향성도 없고 명확한 목표도 없는 상태인 것이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들은 대로 행동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렇다. 무전략은 본질적으로 생각의 부재다. 전략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깊이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왜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니 결국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 이런 태도는 차별화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그냥 그렇게 다른 경쟁자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잃고 만다.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코 특별함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고객에게 왜 다른 사람 말고 당신을 선택해야 하죠?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이미 경쟁에서 밀려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저 남들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고객이 선택할 이유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동차 속도계의 숫자가 더 높다고 해서 목적지에 빨리 가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속도는 빠를지 몰라도 실제로는 정말 빠르게 같은 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을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명확한 전략이 없다면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뿐이다.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은 더 잘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전략이다. 전략이란 빠르게 가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전략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길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전략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다. 당시 전략은 MBA 출신 대기업 임원,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 외교관처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사진용품 제조업체 코닥,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그리고 링 위에서 상대를 압도했던 무하마드 알리 같은 인물들 역시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철저한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분열과 격변의 시대에 전략은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제 전략은 나와 당신,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필수 도구다. 그렇다. 오늘날 우리는 크고 작은 전략적 선택에 끊임없이 직면한다. 어떤 미디어를 소비할지, 어떤 목표를 추구할지, 그리고 삶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모두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한 사람,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에서 결정된다. 이 말은 곧 전략적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술과 전략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전술은 단기적인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이다. 전술은 유연하고 일회적이며 때로는 비밀스럽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동료와 협력하거나 제한된 자원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전술에 해당한다. 반면 전략은 전술을 뛰어넘어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한다. 전술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해결하는 것이라면 전략은 장기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한다. 전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나 전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반드시 명확한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혁신은 1000개의 아이디어를 거절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 말은 전략적 사고가 무엇을 해야 할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선택하는 그 과정임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전술과 전략은 결코 별개의 개념은 아니다. 이 둘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 효과적인 전술은 전략을 진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전략의 결함이 있다면 아무리 뛰어난 전술이라도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할 수가 없다. 전술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다. 반면 전략은 그 행동들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확하고 강력한 전략이야말로 전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열쇠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초기 검색 엔진 시장에서 전술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며 주목을 받았다. 그들은 자사의 기술력과 자원을 활용해 빠른 실행력을 보여주었고 초기 사용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적 접근을 시도했다. 이러한 전술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 엔진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는 듯 보였고 경쟁자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며 초기 단계에서는 전술적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성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모든 전술적 노력에 명확하고 일관된 장기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빠르게 시장에 진입했지만 검색 엔진이라는 서비스의 본질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데 부족함을 드러냈다. 반면 구글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다. 구글은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검색 엔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그럼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정의했다. 결국 구글의 장기적인 전략은 검색 엔진 시장에서 확고한 우위를 가능하게 했다.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초기의 전술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방향성을 잃고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었다. 전술은 단기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인 비전과 일관된 전략이 없다면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큰 그림 없이 실행에만 몰두하는 전술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다. 전략은 모든 단기적 전술을 하나의 목표로 묶는 구심점이 된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가? 라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략이다. 당신의 일상적인 선택부터 인생의 큰 방향성까지 모든 것은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방향이 없는 열정은 그저 에너지 낭비일 뿐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이 말처럼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에너지를 쏟는다 하더라도 명확한 방향과 전략이 없다면 그 노력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가 어렵다. 특히 경쟁이 치열할수록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전략은 승패를 가르는 도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공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 나는 월마트의 초청으로 강연을 하러 간 적이 있었다. 당시 월마트는 세계 최대 소매 업체로서 막강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지만 아마존이라는 신생 기업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그때 월마트 경영진은 아마존의 성장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강연장을 들어서며 나는 연단 위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놀랐다.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마존의 방식으로는 아마존을 이길 수 없다. 월마트는 자신들이 아마존의 방식으로 경쟁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아마존과 경쟁에서 월마트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깨닫고 있었다. 그때 그 순간은 세계 최대 소매 업체가 신생 기업과의 경쟁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들만의 길을 찾기 위해 전략을 재정비하기로 결단한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 오늘날 아마존은 매출이 30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로 200배 가까이 성장했다. 그러나 월마트 역시 매출과 수익이 함께 급증하며 여전히 업계 강자로 남아있다. 그렇다.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방이 아닌 차별화가 필요하다. 경쟁자가 잘하는 방식이 반드시 나에게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따라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강점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만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도 중요하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적응은 필수적이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한때 성공적이었던 그 전략도 새로운 환경에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성공적인 기업 그리고 성공적인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필요할 때마다 전략을 재조정하고 새롭게 적응한다. 결과적으로 차별화된 전략, 장기적인 비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없다면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생존과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멈춰있는 순간 당신은 이미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전략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도태될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렇다면 전략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 첫 번째, 아직 도달하지 못한 미래를 그려라. 전략의 출발점은 명확한 비전에서 시작된다.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비전은 절대로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선명하고 구체적이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림이어야 한다. 끝을 먼저 보고 시작하라. 이 말처럼 가장 먼저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막연한 목표로는 효과적인 전략을 설계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매출을 늘리고 싶다. 이 목표는 너무 모호하다. 대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하라. 6개월 안에 매출을 20% 증가시키겠다.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해 시장 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설정하면 모든 행동과 전략이 그 목표를 중심으로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다. 두 번째, 설득할 사람을 직접 선택하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전략이다. 전략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당신의 메시지나 행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람들, 즉 타겟을 명확히 선택하라. 누구를 설득할 것인가? 그 답이 명확해질수록 당신의 메시지는 더욱 날카로워지고 설득의 힘은 강력해진다. 잊지 마라. 한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공략하는 것이 1000명에게 어설프게 다가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세 번째, 이길 수 없는 게임은 하지 말아라. 싸움이 뛰어들기 전에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냉정히 따져라. 승산이 없는 게임은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질 것이 뻔한 싸움에 뛰어드는 것은 당신의 소중한 자원, 시간, 돈, 에너지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 복귀했을 때 회사가 너무 많은 제품군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길 가능성이 낮은 제품 라인을 과감히 정리하고 맥북, 아이맥, 아이팟 등 핵심 제품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애플은 글로벌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모든 전투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전투에서만 승리하는 것. 이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오늘은 한 번쯤 생각해 보길 바란다. 당신이 반드시 이겨야 할 전투는 무엇인가? 네 번째, 직접 결정하라. 결정을 미루거나 타인에게 맡기지 마라. 중요한 결정은 당신이 책임지고 내려야 한다. 전략은 선택의 연속이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무엇을 포기할지, 이 모든 결정이 쌓여 당신의 전략을 만들어낸다. 외부에 막 휘둘리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인생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만이 전략의 방향을 주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당신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누군가가 당신을 대신해서 결정할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의 전략은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섯 번째, 변화를 일으켜라. 지금 당신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은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멈춰있는 채로 뒤처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 전략은 현실을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당신의 전략은 지금 상태보다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현상 유지의 끝에는 정체가 기다리고 있다. 변화만이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한다. 지금 과감히 당신의 변화를 선택하라. 그것이 전략의 진정한 힘이다. 여섯 번째, 매몰 비용을 무시하라. 이미 투자한 시간과 자원이 아깝다고 느껴져서 비효율적인 계획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가장 큰 전략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잘못된 프로젝트에 이미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이 더 큰 손실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까지 1억 원을 썼으니 포기할 수 없다. 이 태도는 결국 2억 원, 3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뿐이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쓴 자원이 중요한가? 앞으로 남은 자원이 중요한가? 지나간 투자를 붙잡지 말고 부디 앞으로의 기회를 붙잡아라. 그것이 전략의 본질이다. 잘못된 전략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는 그 선택이야말로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첫 걸음이다. 일곱 번째, 당신은 교통체증에 갇힌 것이 아니라 교통체증의 일부다. 왜 이렇게 상황이 안 풀릴까? 주변 환경이 나를 방해하고 있어. 우리는 종종 외부 상황을 탓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신 역시 그 상황의 일부라는 사실을 말이다. 당신이 교통체증에 갇혀 있다면 동시에 당신도 그 교통체증을 만들어내는 한 요소라는 뜻이다. 문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마라.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사고다. 팀 프로젝트에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면 왜
팀이 이렇게 비효율적이지?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고민해야 한다. 당신이 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주체로 변하게 된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라. 외부 탓은 멈추고 해결의 중심으로 나아가라. 당신 스스로를 바꾸면 시스템도 바뀐다. 그것이 전략적 사고의 첫걸음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전략은 무엇인가? 막연한 목표, 흐릿한 방향, 그리고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모두 전략이 없다는 증거다. 결단하라. 움직여라. 성공은 절대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만 그렇다.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누군가는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 차이가 그 사람의 천재성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운 때문인지 이걸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경제, 주식시장, 기술 변화 같은 복잡한 환경에서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모든 변수가 서로 얽혀 있기에 하나의 작은 변화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에서는 수많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도박과도 같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단기적으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난다. 대세를 거스르고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린 사람들, 기술 트렌드를 정확히 예측해 성공을 거둔 기업가들,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천재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과 선택을 찬양하며 전략을 분석하고 심지어 그 전략을 따라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 워렌 버핏조차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덱스터 슈라는 회사에 투자했다가 수십억 달러를 잃었고 구글 주식을 사지 않아 막대한 수익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불리는 그조차도 늘 완벽한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걸 우리는 흔히 운이라고 부른다. 때로는 행운이 결과를 좌우하고 때로는 불운이 발목을 잡는다. 운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존재를 인정하고 대비하는 것은 가능하다. 좋은 전략이란 행운을 극대화하고 불운에 대비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설계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전략은 운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운을 활용하고 불운에 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 운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운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걸 전략에 포함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핵심이다. 그렇다. 그래서 행운은 준비된 자의 몫이다. 운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라. 그것이 성공적인 전략의 본질이다. 전략은 한 번의 성공을 위한 계획이 아니다. 전략은 방향을 제시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다. 지도가 고정된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전략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다. 전략은 당신의 의사결정을 이끄는 철학이며 당신이 왜 움직여야 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깊고 명확한 통찰을 제공한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헛된 에너지 낭비에 불과하다. 전략은 당신의 그 하루하루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대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 정치, 기술, 사회구조 등 이 시스템들은 복잡하고 당신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냥 체념한 채 평생 이 시스템에 휘둘리며 살아갈 건가? 정말 그러고 싶은가? 당신의 그 전략이 오히려 이 복잡한 시스템을 활용해 당신이 원하는 미래로 나아가도록 당신을 이끌어 줄 것이다. 지금 당신의 전략은 무엇인가? 지금 당신의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